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알트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빨간 이제 장이 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다시 원화 가격으로 좀 상징적인 1억 원에 의미 있게 다시 좀 도달을 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중요한 것은 인프가 다시 5% 정도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프 지난 역사를 보면서 하락장 때 오히려 방어 김프가 있고, 상승하는 구간에 이제 해외에서 매수세가 좀 올라오면서 오히려 김프가 좀 빠진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러다가 이제 하락장이 아니라 마구 오를 때 김프가 한 15%, 뭐 20% 가까이 올라가는 이 장세가 되면 아마 4월 이제 한 하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내 기분이 이제 거의 3주간 너무 정신없이 춤을 추고 좋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도망칠 준비를 하셔라. 그럼 비트코인이 보통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그때 알트는 비트코인 돈들이 알트로 들어와서 달려갈 때, 비트코인이 내려와서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알트가 갈 때, 이때가 알트코인에서 우리가 많은 익절을 해야 될 때다,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숙지를 잘 하셔서 이번 불장의 수익화를 많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탐욕이란 괴물과 싸우실 때 기존에 우리 세팅해 놓은 대로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포 탐욕 지수 이제 보면 다시 극도의 탐욕으로 81로 소폭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따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겠지만, 뭐 지금 비트코인이 이 흐름대로 해서 알트 시즌 계속 횡보해주면서 가느냐, 아니면 빌트가 한번 더 출렁였다 가느냐, 두 가지에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봐요. 무조건 하락은 절대 이제 없다, 끝났다라고 인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는 어차피 빠졌다 가나, 그냥 저기서 지금 횡보하나 가나 어차피 좀 더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별 상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 아직 반영이 좀 덜 됐다, 그리고 이런 것들 크게 의미 없으니까 보지 말고, 지금 이제 김프를 한번 좀 보면 5%대 이렇게 내려왔다, 한 12%까지 갔었죠. 내려왔는데 상승장,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렸다시피 이제 아시아 말고 이제 서구권 쪽에서 자금들이 이제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 마켓 메이커들이 이 시장을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펀딩 레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소폭 0.1에서 0.2 정도로 살짝 왔고 과열된 상태는 아닙니다. 과열은 이 정도까지 과열돼야 과열이고,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리고 몇 가지 좀 뉴스들 살펴볼 것들이 좀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 은행이 아발란체나 체인링크와 파트너십 체결, 그래서 둘 다 이 자산화 토큰화 시대에 필요한 코인들이고 좋은 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인링크 여러분들 투자 꼭 가지고 이어나가시면 좋겠고, 아발란체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반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한 이제 4월 아니면 뭐 5월 달 이때쯤에 이제 한 번에 큰 조정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 돼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한번 포트폴리오를 정립할 때, 그때 한번 포트폴리오에 그 많이 빠지는 가격 구간이 되면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호주의 뉴질랜드 은행이 아발란체와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괜히 이런 코인들하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코인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코인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더리움보다는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당연히 시총이나 여러 가지 대비해서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다. 그래서 좋은 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TX 제가 지난 주말에 이야기 드렸는데, 그 하랑 도반분이 FTX 크리에이터 거기 이제 채권을 판매하는 곳이죠. 제가 알아보니까 뭐 FTX 채권을 사가는 곳이 한 3-4 군데 이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이제 저는 채권을 판매를 했어요. 이제 그냥 제가 FTX 2022년 12월 달에 평가된 달러 금액의 한 65%, 67% 정도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넘겨주고 그렇게 받고, 제가 FTX의 계정 패스워드나 이런 거 다 그쪽
미국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렇게 바꿔주고 하는 과정을 줌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언어 안 되면 이제 한국어 통역하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한국에 요새 한국인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결정을 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원금을 뭐 바로 2022년에 원금도 아니죠. 코인으로 주지는 않으니까 코인 줄 가능성은 거의 지금 적은 것 같고, 코인이 당시보다 못해도 2배는 오르고 많이 오른 비트 같은 경우 거의 4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봤을 때 지금 하루라도 빨리 더 받아가지고 아직 알트장 오기 전에 그 코인으로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저는 60 몇 프로 되는 그냥 할인된 금액에 2022년 그 평가된 달러 금액에 한 할인된 60 몇 프로 그걸로 돌려받아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되고, 저는 이 파산하는 몇 개 업체들, 채권하는 업체들하고 아무런 금전적인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래소 레퍼럴이라든지 뭐 코인 소개 이런 거 이제 돈 받고 하는 건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역시나 FTX 제가 한 걸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각자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 도메인 주소 같은 경우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채널 하단에 한 박아둘 테니까, 제가 한 곳이 하랑 도반분이 소개해 주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X 관련된 소식은 좀 그렇게 전해드리고, 자, 필리핀의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 차단 조치 실시.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 미국의 좀 우방인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바이낸스 차단 조치. 그래서 미국이 바이낸스를 얼마 전에 때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USDT를 공격하는 모양새도 또 나오고 있고요. 유럽이랑 미국이랑 해서 USDT를 공격하고 바이낸스도 공격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가 코팍스 인수해서 좀 진출하려고 하는 것들 또 태클을 걸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 외에 영향이 좀 적은 데에서 이제 계속 글로벌에서 서비스를 할 것 같고, 그 이제 USDC 같은 경우 이제 주력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에서 밀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글로벌 정세가 미국이란 곳과 나머지 국가들 해가지고 정세가 좀 갈리고 있다. 미국 뭐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합친 이렇게 나머지 진영으로 여러분들이 이 판을 좀 읽으셔서 보시면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실 거다. 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권도영 없이 미국서 첫 재판 당국 테라는 뭐 사상 누각이다. 그래서 그 테라폼 그 권도영에 대한 사기 혐의 재판이 그가 없는 상태로 미국에서 열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큰 붕괴를 일으켰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 모든 것들이 밝혀지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요 뉴스죠.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아마 걱정하실 텐데, 하랑 도반 분들도 이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하랑 도반 프리미엄 뉴스레터 이렇게 남겨드렸죠. 상승장에서 악재는 오히려 호재고 호재는 오히려 악재다. 그러니까 상승장에 있을 때 악재가 터지면 그건 저는 호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 호재 터지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악재라고 받아들이고 나올 준비를 해야 된다. 상승장에서 보통 호재 막 터트리잖아요. 잡코 같은 경우 상승장 갈 때 호재 막 터트리면서 가격을 막 올리죠. 호재가 막 터지면서 가격이 정점에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때 진입하기보다는 팔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코인 안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진입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호재 보고 진입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상승장에선 들어가서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호재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시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XRP의 그 차트가 엄청나게 그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리플레스에 뭐 20억 달러 그러면 뭐 한 2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 벌금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와, 이 정도 돈이면 너무 크다 해갖고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악재가 쏟아지는데 리플 XRP 가격은 안 빠지고 있죠. 그리고 SEC 소송 당한 소송에 적이 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가격이 안 빠졌죠. 그럴 때는 더 이상 그 전에 이더리움 막 가격 막 엄청 빠졌었잖아요. 그 고점 찍고 잠깐. 그때 이미 반영이 많이 돼서 내려온 거고, 더 이상 악재가 나와도 안 빠질 때면 이제 나올 물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리플 XRP에 홀딩하신 분들한테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바이낸스 필리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OKX에서 그래서죠, 유럽에 서비스 하는데 USDT를 거래를 중단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USDT는 사실 메인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왕인데, 이거를 유럽에서
중단하는데 유로 거래 페어의 유동성 확대에 의한 조치로 중단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저도 이제 뻔한 거라고 보는데 가상자산법이 이제 미카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정 때문에 USDT는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USDT는 내려라 이런 이제 지침이 있겠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 중국, 그다음 미국 쪽으로 이제 갈린다고 했잖아요. 미국 쪽에는 일본, 그다음에 한국 뭐 이런 데들이 붙어 있겠죠. 유럽이랑. 그래서 그렇게 갈리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때문에 USDT를 유럽에서 중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USDT에 제가 그 붕괴설에 미국이 바이낸스도 때렸었잖아요. 미국이 뭐 권력은 엄청나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브릭스도 엄청나게 강하고 이제 자체 뭐 블록체인 쪽 망도 만들고 뭐 하지만 어찌됐던 미국이 바이낸스를 때려서 점유율을 몇십 프로는 깎았죠. 그건 팩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SDT의 붕괴를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USDT가 또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5월 달에 뭐 블랙스완 이벤트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합니다. 5월 달에 뭐 두 번째 이제 좀 일어나면 안 되지만 간절히 바라지만 지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또 다른 팬데믹이 5월 달에 또 터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약간의 두려움도 좀 있고 지금 일본에서 좀 알지 못하는 그런 전염병 같은 걸로 또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게 뭐 20-30%짜리가 뭐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벤트들이 뭔가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USDT 붕괴와 함께 뭐 이런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이 뇌피셜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앱스토어의 코인베이스 앱은 지금 순위에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한 최근에 한 20일 정도, 한 15일 정도 됐나요? 15일 정도 그렇게 오래 길지도 않았죠? 이제 비트코인에 1억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락하는 지 한 며칠이 됐냐라고 하면 며칠인지 보죠. 며칠인지 잠깐만 볼게요. 보면 한 11일, 고작 이제 11일 정도 됐는데 여기 인기 차트에서 다 업비트는 이제 내려갔습니다. K뱅크도 좀 내려왔고 그래서 과열을 좀 시켜줬다. 사람들이 하다가 다 지금 시켜준 상태다. 이제 다시 하면서 들어올 거고 사람들이 알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들이 이제 마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 마음이 한 2, 3주 동안 춤출 거고 그럼 이제 위기 신호가 상태다. 보시면 되고 이제 펀딩 레이트 히트맵에서 제가 좀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이 굉장히 하락되는 구간에서 다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불장이 뜨거워지기 다음 전에 어떤 지표가 나오냐면 페페코인 이런 밈코인들이 있어요. 봉크 뭐 이런 거 지금 페페 이런 애들이 먼저 이렇게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먼저 예열이 돼요. 여기 좀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도 밈코인이고 밈코인이 먼저 달아오른다. 먼저 지표예요. 그래서 지금 페페가 먼저 달아오르기 시작을 했다. 26일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달아오르기 시작을 했고 저는 다시 뜨거워지는 구간으로 갈 거고 4월달엔 이거보다 훨씬 좀 조금 더 뜨거울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하랑도바분들에게 올려드렸던 알트 시총 차트의 마지막 그 파동이 4월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가 더 짙어지면서 간다. 시총폭이 제일 많이 올라가니까 위로 갈수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알트장 온다는 얘기고 쉽게 얘기해서 저 페페가 예열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엉덩이 무겁게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진짜 내 마음 춤을 춘다 하는 그때 잘 버티다가 분할로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고점에 한 번에 파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74K 여기 좀 있고 여기 있는데 한 번 더 내려갔다가 갈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한 번 더 내려갔다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2017년 패턴이 좀 그래서 그 예상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잘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좋죠. 그리고 이제 파이사이클 요거 아직 변동 없고 지금 이제 요거 좀 더 가파라지는 때 되면 이제 나중에 제가 저 선이 겹쳐지는 때 되면 여러분들에게 노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MBRB G스코어 같은 경우 내려와 있고 이제 다시 좀 올라가줘야 된다. 그래서 한 6 정도 도달하는 이 부근 정도 도달을 하면 그때 80K나 뭐 한 85K, 90K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다 지금은 이제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제가 과열되면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 비트코인 차트가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여기랑 여기 쌍바닥 이렇게 아니면 한 번 더 여기까지 뭐 이런 예상을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깊게 눌렀다가 깊게 누르면 V자 반등이 나올 거고 여기서 뭐 그냥 이렇게 횡보하다 알트장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할 때 4월에 알트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요. 알트랑 같이. 그러면 이제 거의 꼭지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뭐 여기쯤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알트가 막 날아가요. 이때 이제 알트는 다 풀어야 되는 거죠. 비트가 고점 찍고. 그래서 대충 지금은 이런 횡보하면서 알트장이 나와주고,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가 알트장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랑 알트랑 다 같이 날아가고 막 엘리브루스가 나는,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그냥 콧노래가 막 나오는 그 지경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로 익절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하시면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자, 이게 무슨 차트냐? 아까 20억짜리 SEC한테 합의금 요청을 받았다는 그 뉴스의 차트죠. XRP의 차트입니다. 바로. 자, 이렇게 거대한 이제 수렴의 끝에 도달을 해 있고, 진짜 이 정도까지 수렴을 할 줄은 몰랐는데 저는 한 이쯤에서 뚫고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 개기일식하고 뭔가 그 개기일식이 미국에서 이 전역에서 벌어지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도에 미국 지도에서 이런 식으로 쭉 한쪽으로 쭉 해줬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이렇게 해줬고, 지금 요번에는 24년도 4월 8일에 개기식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X자가 되는데, 요게 참 신기하게도 여기 때 7개 있는 지나는 지역 이름이 살렘이고, 요번에 여기도 또 살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겹치는 여기 지점에 있는 도로 이름이 살렘 로드라고 해요. 살렘 뭐냐? 예루살렘의 그 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예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뭔가 역사적인 흐름의 한가운데 뭔가 지금 크립토도 좀 연관이 돼 있다. 금융 엘리트들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상징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갖고 4월 달에 그 알트장을 같이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돈을 만지는 자들은 굉장히 그런 뭔가 예언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물론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는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4월의 알트장을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에 한 스푼 더 더해져서 저런 대기일식과 종교적인 영향까지도 좀 겹쳐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리플 XRP 다른 거는 뭐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잠깐 이것만 보면, 이평선이 정말 이제 예쁘게 장기 평선 아래 이제 다 모아졌고, 그 다음에 단기 이게 이제 20일이고, 이 빨간 선만 조금 더 올라오면 빨간 선 따라 올라오겠죠. 그러면 완벽한 정배열이 이제 된다. 완벽한 정배열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지가 할 일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이제 XLM 또 자산의 토크나 지금 굉장히 앞서서 막 잘 되고 있는 코인이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유틸리티 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리플 XRP가 쌍둥이이긴 하고, 리플 XRP 갖고 계신 분은 굳이 스텔라까지 뭐 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아무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코인이라고 저평가돼 있고 굉장히 실사용이 잘 돼 있는 코인이라 전 생각합니다. 저는 홀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얼마나 저평가돼 있는지. 보통 지금 다른 좀 많이 오른 코인들 한 이쯤 뭐 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쯤 가 있고, 솔라나 뭐 이쯤 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그냥 좀 덜 오른 알트코인들 요쯤 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 많이 오른 코인들은 여기 위에 넘어가 있고, 이렇게 좀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광기에 업비트의 자산 토크나 코인으로 우리 자산 그 라이브에서도 언급을 했던 폴리메시, 저도 이거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코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걸 좀 사놨었는데 없어가지고, 내 손이 이 망치를 때렸어야 되는데 언젠가 안 오른다고 이쯤 어딘가에서 팔아버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조차도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두고 있으면 여기까지 가 있는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이때부터 해가지고도 봐도 거의 한 500%의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자, 몇 년의 크립토 시장에 있었지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수많은 코인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뭐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할 코인 뭐 어차피 다 사라졌을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알트들, 잡알트, 잡코들도 다 가니까 안 가는 코인도 있죠. 그래서 안 갈까봐 불안해서 이걸 들고 있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조금만 뭐 좀 괜찮은 잡코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차트를 좀 볼 줄 알거나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간다. 근데 이게 참 투자하기가 얼마나 좀 그지 같은지 보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 조정이 얼마나 나오냐면요, 지금 여기서
지금 0.786까지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80% 조정이 나오는 거야, 상승 후에.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면 마이너스 80%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또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0.786이 고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또 여기 지점까지 조정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300원까지. 지금 이거 KRW 원하니까 업비트 차트입니다. 300원까지 조정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플리메시 이게 여기 0.786 지점에서 만약 걸린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꽤 높죠. 0.786에서 걸리면 거의 여기까지 300원 여기까지 조정 나올 수 있는 0.786이 조정이 나오니까 이런 코인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업비트에서 재밌는 게 거래량 1등이죠. 거래량 1등인 건 뭐냐? 지금 880원에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익절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 익절 아니라도 하여튼 사고 팔고를 하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누군가 산다는 건데 이 구간에서 누군가 지금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맞는다 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몇 프로 빠지는 거냐? 마이너스 72% 빠지는 겁니다. 거의. 이걸 맞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오르는 코인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다.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폴리메시 차트를 갖고 와서 보여드린 이유는 그렇다. 이게 조정 파동이 이런 식으로 거의 70%까지 준다. 이렇게 하고 또 올라가고 이런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더리움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딴 코인도 이렇게 가지만 이런 잡코드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시총이 좀 그렇게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쉽다. 이렇게 좀 보고 자 이게 2024년 현재 오늘 이제 하랑도방 올려드렸던 제 차트인데 좀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난 21년도의 알트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비트코인이 꽤 많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일단 첫 번째로 알트 고점이 좀 정해질 것 같고 요번에 비트 고점이 뭐 지금 비트가 대략 여기 지난 전고 비트가 대략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알트는 여길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알트가 그 피보나치를 보면 한 칸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피보나치 1과 0.786이잖아요. 비트는 여기 있고 그래서 비트가 만약에 파란 선까지 먼저 가져요. 파란 선까지 먼저 간다. 그러면 일단 보면 비트가 파란 선까지 먼저 가는 시나리오를 잠깐 직을 해보죠. 파란 선 그러면 대략 10만 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번에 10만 불까지 간다. 일단 저는 한 80K에서 한 85K, 뭐 90K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한 1.272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알트 차트가 1.27이면은 따라간다라고 하면 2.4 트릴리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제일 많이 올라가고 좋죠. 좋은데 일단은 뭐 보수적으로 1. 한 지금 1.7T 여기 전고 부근까지만 간다라고 예상을 하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파동이 여기까지 가는 게 한 3파동 되고 마지막에 5파동이 나고는 이렇게 파동이 변하겠지만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만약 전고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대략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계산을 했지만 여기서 680 빌리언 정도 올라가줘야 돼요. 680 빌리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작년 한 언제죠? 작년 10월부터 해갖고 올해 1월 달까지 올라온 거 그게 한 330 빌리언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더디게 올라왔던 1파동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때 진짜 좀 코인들 조금 덜 오르고 그 다음에 좀 시총 무거운 것들은 잘 안 오르고 하다가 요번에 3파동 때 이더리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파동 때 아직 안 오른 좀 메인 코인들 같은 경우가 올라갈 폭이 큰 거죠. 이때는 한 550 빌리언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얼마라 그랬죠? 여기 전고만 가도 658 빌리언. 그러니까 그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잡코들 중에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이미 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 다 빼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그 분량을 누군가가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더리움도 전고를 넘어가겠고 그런 큰 애들이 만약에 진짜 1.4T까지 1.4 트릴리언이 올라간다. 2.4T까지 간다. 이러면 이제 뭐 진짜 대환장 T가 되는 거고 일단은 보수적으로 전고 부분까지만 잡아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요번에 고생하셨고 이제 저는 알트장 나와서 여기 다음 1.7 트릴리언인 지난 전고 여기를 향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21년의 파동도 보면 이런 식으로 1파동 각도가 좀 원만하죠.
오고 그 다음에 점점 각도 조금 가팔라지고 오파동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이번에도 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본다. 전체적인 사이클 흐름만 좀 차트로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차트는 아까 좀 봤으니까 XLM도 봤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말이고 4월 달 아직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4월 달 지금부터 한 달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격하게 잡아놓은 알트들, 얼마 전에 공포의 순간, 내 마음이 불편했던 이 순간 있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고 제가 이더리움 진짜 사기 좋은, 생각보다 이더리움 그때 많이 빠졌다, 이더리움 좀 사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던 이런 구간 때 잡으신 알트들, 그 다음에 원래 별로 안 올라서 그냥 들고 있던 알트들, 지금부터 그냥 한 달 정도만 잘 들고, 한 25일 정도, 한 3주 정도 잘 들고 계시면, 한 달이죠. 이 한 달 정도 잘 들고 계시면 엄청난 수익을 줄 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시다가 내 마음이 춤을 추면 분할로 계속 이제 마지막 4주차죠. 한 3주부터 4주차의 분할로 이제 매도하시면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왁스, 앵커, 이런 시빅 뭐 이런 것 다 날라가죠. 그래서 이 오르는 코인, 지금 누군가는 거래량 터질 때 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 드렸죠. 쫓아가는 데에다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식으로 마이너스 70%짜리 맞는다. 0.786 맞고 마이너스 70%또 맞는다. 그럼 또 팔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코인 또 따라서 사고, 그럼 계속 시드가 녹는 거예요, 상승장에.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